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절레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41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레입니다. 오, 무난해. 근데 외절애님이 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잠깐 쉬고 외절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컨셉인가요? 네. 사람들이 외절애 나오겠지 하고 외절애를 한번 떠올린 다음에 외절애 하면 이제 반복의 효과. 저는 이렇게 항상 여기에 이상하게 포즈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못 참기 때문에 다 잘랐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방송만 들으면은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더 띄워야 되나 혼자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지금까지는 그냥 왜 중간에 자꾸 쉬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드나 하면서 이렇게 잘라놨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일부러 이러는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예? 대학교를 여러 번 가셨나봐요. 아니네요. 제가 제가 중학교 때네요. 중学학과를 해가지고 제가 중학생이지만 대학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양손에 책을 끼고 이렇게 캠퍼스를 거닐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대학생인 줄 알고. 근데 중학교 가면 이제 각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뭔데? 이러면서 갑자기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항상 오는데 그게 한 번씩 쏠쏠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중을 하지 않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물론 짜증나는 표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집중을 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거는 자주 써먹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게 또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인데 먼저 뱉어버렸네요. 제가. 저희 오늘 또 꿀팁 얘기하는 거였나요? 하는 게 아니었나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그럼 오늘도 그럼 꿀팁 뭐 얘기하면 되죠. 그게 뭐야 님이 아까 꿀팁을 하나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뭐죠? 지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맞아. 그렇죠. 네네. 이거 정말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꿀팁을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왜 감기 걸렸을 때 풀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풀기만큼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그거랑 어디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픈 몸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의도치 않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차가 막힌다던가 그러면 막 사람이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나 사람이. 그래서 지각을 절대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절대 안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늦잠을 잤다거나 이렇게 버스를 뭐 저거 타야 되는데 놓쳤는데 배차 간격이 좀 길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지각을 하지 말고 결석을 하면 돼요. 깔끔해. 사람이 이렇게 지각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그냥 이제 결석을 하면 안 기다린다. 이거 학생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우리 꿀팁 그렇죠. 하나 전해드리고 갑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지각 같은 건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사들도 눈치 보이고 뭐 직원들한테 눈치 보이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결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야 님이 원래 직장인이셨는데 지금 계속 결석하고 계시다고. 안 갔죠 계속. 한 번도 지각 안 하셨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럼 안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원래 직장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결석을 하고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안 가고 있을 뿐이구나. 지금쯤이면 직장은 있으나 본인이 속한 직장은 없는 거지. 직장이야. 실제 직장이 있으신데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한국 시간을 자꾸 체크하시고 해서 싱가포르 시간으로 출근하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서 자꾸 지각을 하니까 결석을 해버리는 것으로. 근데 한국 시간 직장하면 빨리 가야 돼. 또 빨리 가야 돼. 한국 직장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오늘부터 지각하지 말기로 하시고 그래서 그 말 나온 김에
또 이렇게 늦잠 자는 분들 있잖아요. 늦잠. 일어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죠. 이렇게 왜 5분만 더, 10분만 더. 아, 불안해서. 저 진짜 좋아. 그런 분들 계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꿀팁. 그렇게 5분만 더, 10분만 더 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기대. 이 방법은 벌떡 일어나면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제 아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직장 동료한테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그 친구가 약간 아침형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좀 일찍 자기도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굉장히 잘 들여져 있어서 제가 되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라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진다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단독주택에 살아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와. 바로 다음날 실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잤다 다시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벌떡 그거 한번 이제 좀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소리는 좀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박절린이 꿀팁 없습니까? 없죠, 그럼. 네,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네, 이제 직장만 잡으면 되겠네요. 직장 같은 거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가끔 PT를 봤는데, PT 선생님께서 이렇게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뭐를? 사람이 이제 뭐든 내가 인생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나 알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보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를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PT를 거의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이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얘기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해요. 제가 그걸 진짜 평생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나 이거 못한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되게 호언장담을 하시면서, 나만 따라오라고. 자기가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 좀 다를까,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전엔 뭐 내가 누구랑 같이 운동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내가 뭔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면 할 수 있나? 뭐 이런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못하죠. 한번 굽혔다 못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처음엔 뭐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단계를 밟아서 가자고 하면서 자기가 조만간에 10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오? 그러냐, 알겠다, 내가 기대하겠다. 10개는 좀 그랬죠? 힘든데. 그러고 나서 한 2번 정도를 다음 세션에 또 이제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 갔더니 선생님께서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포기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요?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도를 안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시도를 왜 합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평생 실패 없는 인생을 살으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지금 한 번은 실패라는 걸 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거기 팔굽혀펴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여러 번 실패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냥 아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패는 아닌 거죠. 안 했으니까. 하고 안 된 게 아니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원초적으로 갑니다. 안 합니다.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아마 남들보다 실패 횟수는 좀 되게 현저하게 적지 않을까. 딱 봐서 각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딱 봤을 때. 무슨 각이 나오죠? 90도 각인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빨리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시도를 좀 괜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애초에 아무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요? 혼자 목표가 있었네. 우리 아무도 그럼요. 없었는데.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패할 것 같으면 도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혼자 몰래 목표를 가지고 계셨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각을 딱 잰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합니다.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싹 순간 이렇게 제 노력보다는 옆에 이렇게 싹 묻어 들어가가지고 숟가락 얹어놓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좀 잘못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군요. 각을 좀 이번에 좀 잘 못 재셨네 그러면. 각도기가 휘었는지 아무튼 각을 좀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좋은 걸로 다시 사던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버리고. 아 근데 저는 또 가르마 유목민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이야. 이야 정말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진짜. 모든 진짜 방송을 다 듣고 계시더군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팟캐스트 그 팟빵 관계자라고 봅니다. 직원 아닌가요? 직원 팟빵 직원 아닌가요? 그러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진짜. 이 뭔가 이런 거 아니 팟빵에서 이제 그런 방송마다 직원을 붙여가지고 좀 뛰어봐라 했는데 안 된 케이스 아닌가요? 실패하신 거 아닌가요 이분? 이분도 첫 번째로 실수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 방송이 잘못. 이거 된다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죠. 했다가 실패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가르마 유목민이 저기 그게 뭐야니 방송 출연한 것까지 들으셨다길래 와 정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너무, 다른 방송에 나온 걸 들으시면서 그게 뭐야 아닌가 했는데 맞았다 하시면서 평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 관계자로 밝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분도 제가 링크 보내줘서 들었잖아요. 두 분은 알아서 스스로 들으셨어.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 굉장하다. 아닌가. 저희 방송을 듣는다 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되게 마이너한 정보를 줬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정보를 줬는데 자기 취향이라고. 취향을 저격해버렸다는. 그래서 이분도 결코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그동안에 되게 뭐 박절래님이나 뭐 의절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랑 맞았다. 왜냐면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걷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뭐야님과 잘 맞는 분은 가르마 유목민님이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 나중에 정말 싱가포르 한번 가셔가지고 그게 뭐야님과 싱가포르 철인 3종 하루 만에 이렇게 그렇죠. 만주하시기를.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침부터 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 3시간 걷고 뭐 밥 먹고 3시간 카약 타고 밥 먹고 그리고 뭐 또 3시간 자전거 타고 해도 하루가 남잖아요. 시간이 남겠는데. 그리고 가서 그렇죠. 이제 거기 센토사 가서 공연 하나 보고. 그렇죠. 그리고 밥 먹고 집까지 걸어오면 딱 이렇게 딱 맞죠. 딱 맞죠. 숙소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소 값도 완전 이렇게 세이브하는 그렇죠. 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통비가 안 들어요. 교통비가. 우리 계속 걸어다니니까. 카약비만 좀 들겠네요. 카약 타는 거. 그죠. 카약은 이제 좀 타야 돼요. 왜냐면 섬을 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카약은 조금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돈을 써야 되죠 거기는. 그래서 가르마 유목민님과 나중에 함께하는. 저기 지금 사실은 박절래님이 구독자의 만남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가르마 유목민님께서 그게 뭐야님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하시기로. 우리가 또 응원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분이 철인 3종 경기할 때. 저 됐어요. 저는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산책하겠다고 데리고 가놓고는 하루 종일 뭐 산을 타게 한다거나 이런 분이셔가지고. 아니요, 뭐 가볍게. 가볍게 산책한다고. 가볍게 뭐 산책 한 10km 뭐 이렇게 아침 산책 10km 뭐 이 정도. 제가 저분하고 한번 여행 갔다가 진짜 가볍게 아침 산책한다 해서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근데 저분과의 딱 맞는 분을 찾았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간단한 산책하시고 그다음에 카약 뭐 잠깐 타시고 카약 잠깐 타시고 짧아가지고 짧게 아쉽긴 한데 한 3시간만 타고 뭐 자전거 조금 좀 타는 자전거 뭐 한 이제 뭐 시내에서 이스코스파까지 한 15km 뭐 이 정도 자전거 타면 얼마 안 걸려요.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교통비 그다음에 숙소비 다 아끼는 그런 여행. 그렇죠. 그 여행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진짜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여기까지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건 진짜 꿀팁. 좀 유용한 꿀팁. 근데 조만간 무용해질 수 있는 꿀팁이긴 한데. 어허, 빨리 해야 되네. 이제 빨리 써먹어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
그 돈이나 이런 거 소매치기 당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복대를 차고 가기도 하고 뭐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막 숨겨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신발에 나중에 넣고. 나중에 또 돈 쓸 때 되면 또 애매해. 이거 막 꺼내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꺼내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정말 그냥 손에 들고 다녀도 소매치기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다. 왜 제가 이게 조만간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카드로 많이 되기 때문에 현금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있으니까 현금을 좀 쓰는 나라를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 공항이나 아니면 뭐 숙소나 아니면 현지 여행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현지에서 뭐 심카드를 산다거나 뭐 이런 그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전단지를 구하세요. 전단지를 몇 장을 좀 이게 현지여야 더 좋은 게 뭐냐. 만약에 좀 자기네 언어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데 근데 어쨌든 그 현지에서 나오는 전단지 같은 거를 구하신 다음에 그걸로 종이 지갑을 만드시면 돼요.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 지갑 만들기. 이거 아마 유튜브에도 검색해도 나올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찾아서 그 전단지로 종이 지갑을 만드시는데 한 장으로 만들면 칸이 2칸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한 2장을 겹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으면 칸이 4칸이 나와요. 그러면 지폐가 이제 종류가 다르니까 그 다른 모양을 또 다른 칸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외 가면 막 그 지폐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헤맬 때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종이 그 전단지로 만든 종이 지갑이니까 그걸 그냥 접어서 손을 이렇게 들고 다녀도 지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저 광고지 들고 다니다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관광객처럼 보여도 그냥 손에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는 거 다 보이는 거죠. 지도나 뭐 무슨 어디 여행지 전단지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무도 그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소매치기를 하려고 주머니에 넣었다가도 그냥 종이니까 안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가방에 있어도 가방에 이렇게 뭐 열었다가도 이건 그냥 자기네 나라 종이니까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항상 이렇게 가는 첫날 종이 구해서 종이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많이 봤죠, 저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뭐 공항이나 아니면 뭐 심카드 살 때 거기도 보면 좀 그런 설명서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호텔에 가면 또 이런 전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한 3군데 정도에서 구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정말로 좀 부담 없이 다닐 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행이 다 끝나고는 버리면 된다. 그쵸. 다 하고는 나중에 버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냥 공항이나 이런 데 쓰레기통 이제 버리고 오면 되죠. 보통 이제 공항에서 저희가 남은 돈 다 털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남은 돈 다 마지막에 쓰고는 그냥 거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면 이제 깔끔하죠. 오. 야, 이거 유용하면 큰일 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이미 4분의 3은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듣고 계신 유목민님. 혹시 여행 좋아하시면 이런 방법 써보시면 된다. 여행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작품은 에밀 레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고 진짜 유명하네요. 네.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다들 의아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이미 제목 자체가 스포죠. 그래서 종에 에밀레 소리가 나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었나? 라고 이제 조금 새로이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한 1200년 전인가 봐요. 그래서 신라에 커다란 종을 만드는 그런 아주 중대한 국가적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황룡사종이라고 엄청나게 커다란,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그 종을 싣는다면은 1톤 트럭이 300대 와야 하는 그런 크기의 무거운 종을 이미 만들었었대요, 신라에서. 그래서 좀 자신감도 있고 이 대단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커다랗고 웅장하고 심지어 아름답고 영롱한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찬 그 다음 작품이 에밀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 입장에서는 한번 그래 이거 했듯이 한번 해봐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일단은 뭐 성덕 대왕이라고 뭐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어떤 왕이 있었나 봐요. 자기 아버지를 대왕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아빠를 기리는 종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아들 때에도 그 손주 때에도 그 밑에 손주 때까지 이 종이 이제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간 것이죠. 그래서 한 30여 년을 막 고생을 했나 봐요. 종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소리가 막 둔탁하고 이게 무슨 종소리냐, 이게 무슨 벽을 치는 소리 같지 않느냐 하고 또 만들고 나면 한쪽에 막 금이 가서 또 흉흉한 막 소문이 돌고 큰일 났다. 종을 만드는데 돈만 많이 들고 이게 뭐한 짓이냐라고 했고 이제 임금님도 좀 기다리다 못해 좀 화를 내게 된 거죠. 이번에도 완성하지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지금 국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 놓고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데 뭐한 짓이냐 하면서 좀 이제 윽박 지르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종 만드는 기술자 일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고민에 빠진 거죠. 아무리 힘을 쏟아도 그 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봉덕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종을 만들고 오늘도 안 되네 하고 이제 돌아오고 하는 일이었던 거죠. 대부분은 이제 구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비율을 달리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괴로워하던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종 만드는 기술자의 집에 얼마 전부터 여동생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몇 달 전 시집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지면서 오빠네 집에 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동생은 갓난 아이와 함께 과부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지내야 하는 이제 좀 서글픈 상황에서 오빠 집에 와 있었는데 옛날에는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약간 여자 탓을 한달까?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좀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좀 수군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 여동생이 되게 많이 위축돼 있었대요. 남편의 죽은 서러움과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막막함과 그리고 왠지 좀 사람들이 좀 자기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그런 느낌과 너무 위축된 상태에서 오빠도 자꾸 한숨을 쉬니까 이 모든 일이 안 풀리는 게 혹시 오빠도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기 이른 거죠. 그래서 이 여동생이 자꾸만 오빠가 한숨 쉴 때마다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오빠 혹시 제가 와서 좀 오빠가 일이 안 풀리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했고 오빠는 무슨 소리냐 너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아니 오빠 지금 뭐 밥도 안 드시고 맨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나가서 또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 마음을 편히 먹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오빠는 너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진짜 나도 왜 이렇게 종이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 국가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고 임금님이 매일 물어보시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했고 여동생도 이상하게 자꾸 자기 때문인 것만 같은 이상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빠가 또 일을 나가시고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이제 아기 젖을 물리고 있는 와중에 한 스님께서 평소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탁발을 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좀 워낙 가난한 입장에서 스님께서 오셨는데 막 딱히 드릴 것은 없었으나 기도를 올리면서 절을 했더니 스님께서 그리고 근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오통 근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스님은 어떻게 이제 돌아다니시냐고 했더니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뭐 나라에 좀 종을 빨리 못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스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오빠가 바로 그 종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하면서 오빠가 참 종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종이 안 풀려서 힘들다니까 여기가 또 그런 인연이 있는 집이었군요 라고 하는데 스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마 내놓아야 할 겁니다. 네? 하면서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던 입장이지만 일단 스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간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이 여동생이 생각한 거예요. 소중한 거 나 없는데 내가 가진 거라고는 딸 자식밖에 없는데 소중한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오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소중한 거? 계속 생각한 거죠. 소중한 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하면서 그 스님의 말씀 내가 마침 딸아이를 데리고 젖을 물리고 있었고 난 남편도 없는 사람이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난 딸 자식밖에 없는데 소중한 것? 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눈물이 핑 돌면서 머리가 어찌랬지만 갑자기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 여자분이. 그리고는 오빠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처음인데 끝나기 전에 욕해도 되나? 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 지금 스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아주 소중한 것만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 종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오빠라고 했더니 오빠가 이제 뭔데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제 오빠도 막 화를 냈겠죠. 오빠가 이제 얘기했겠죠. 지금 동화 끝내기 전에 화내도 되냐면서 오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 이 동화에서 나가버릴 거라면서
나 너 때문에 이 동화 하기 싫다면서 막 난리가 났어, 화가 나서. 근데 아니, 오빠. 나갔다는 말도 있던데. 네. 그래서 종이 잘 됐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 오빠가 나가버려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여동생은 이제 계속해서 그 스님의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혼자 결심을 굳혔나 봐요. 그래서 이 여동생도 분명히 자기 딸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뭐 너무 안을 때마다 사랑스럽고 그랬지만 왠지 오빠에게 자기가 도움이 돼야 될 것만 같은 이상한 생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오빠는 정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밤하늘에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은 오빠의 그 고민을 너무 알겠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오빠 목숨이나 온전할까? 과연 이 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을 하던 와중에 결국은 오빠와 같이 종을 만드는 다른 일꾼에게 이제 자기 여동생을 쥐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동생은 이제 딸내미가 그렇게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끓는 구리 속으로 끔찍한 일을 한번 저지르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된 날짜가 왔고 부처님께 모두 기도를 하고 제단에 제를 올리면서 총을 쳐야 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너무나 영롱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만 같은 소리가 에밀레 하고 들렸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레 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세상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번 정말로 이거 종에 그런 성분이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성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종의 상당 부분 이제 뭐 구리로 이루어진 곳에 만약에 사람의 성분이 들어갔다면 아주 아기일지라도 갓난 아기일지라도 사람의 성분이 들어갔다면 그 안에 뼈가 있었을 거고 뭐 피가 있었을 거고 인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물질 중에서 구리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물질을 위로 떠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 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종은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나 왜 그럼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그냥 정말 종에서 그런 소리가 나나? 라는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왜 도대체 그렇다면 만들었을까? 하는 입장에서 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난 진짜 여러 가지로 놀라웠는데 정말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조사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넣었다고 유명한 이야기여서 와 그게 정말 진짜로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단 한 번도 그게 진짜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었었다는 거. 나는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데. 난 정말 동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정말로 애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난 이게 방금 아까 스페셜을 했다는 거에 놀랐어요. 우리나라 외국 동화는 사실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동화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심청전 같은 경우도 인당수에 뭔가 어떤 사람의 어떤 희생이 뭔가를 만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예전에 어떤 그게 뭐였는지 봤던 것 같은데 그 왕자의 게임 봐도에 거기도 눈이 먼 애였나? 걔를 이제 바쳐야만 된다는 어떤 그 신기 있는 여자 말을 듣고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이렇게 그 여자애를 결국 불 속에 태워버리는 그런 걸 하는 것도 그 장면도 본 적 있구나. 외국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었죠. 과거에도. 그리고 뭐 특히나 뭐 바다를 건널 때 뭐 재물을 바쳐야 그러니까 그 심청전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 뭐 삼국지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건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그 바다를 건너면서 사람을 뭐 몇 명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쓰지 않으려고 그 인간 모양의 만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만두의 시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뭐 그런 재물을 바쳐서 신의 어떤 신의 노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물에 그냥 빠뜨리는 것도 사실 뭐 이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종을 만드는 그런 구리를 끓고 있는 솥에 애를 집어넣는다. 이건 너무 이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상상을 한다는 게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동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옛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사람을 희생물로 쓰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생매장시켜서 순장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접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알고부터는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를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 이 얘기를 어렸을 때 처음 접했을 때는 오, 사실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조차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지냈던 적이 좀 꽤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이크 샌델 책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주제는 단순히 인권에 대한 건 아니긴 한데, 거기서도 왜 기차를 몰고 가는데 바로 직진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기차였고, 직진하면 5명이 죽게 되고 내가 방향을 틀면 1명을 죽이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틀겠다고 얘기를 해요.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낫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뒤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단계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얼만큼의 사람이 죽는 거에 힘을 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리에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럼 넌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는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때부터는 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첫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지라고 해서 방향을 틀었다면, 내가 달려오는 기차, 내 옆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기차를 멈출 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1명이 죽고 5명이 사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못한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생각해보면 어떤 재물로 이 사람을 뭐 물에 빠뜨리는 것과 끓는 구리에 애를 집어넣는 거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더 하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치다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았던 걸 수도 있지. 그렇게 합리화를 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라 뭐 어떤 신에게 바치는 거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교적인 종을 만드는 게 불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엄마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딸이다 라고 해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오빠는 그럼 안 소중했을까요? 왜 오빠를 바칠 생각은 못하지? 오빠는 만들어야 되니까. 일꾼들 많았잖아요 거기에. 왜냐면 결국에는 구리 애 바치는 것도 다른 일꾼한테 줬다며. 근데 그러면은 자식을 안 키워서 또 모르겠고. 이 부모라는 존재,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식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딸인데 그 딸을 오빠를 지키기 위해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오빠가 더 소중한 거 아니야?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네, 오빠를 지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건 되게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만 된다라는 거기에 붙인 거지. 그걸 해서 내 오빠를 지키겠다는 것까지 갔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게 나한테 소중한 건데 그게 아니면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소중한 걸 바칠 이유가 그러니까 종을 계속 만들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눈치 보면서 여기 집에 와 있는데 오빠는 계속 또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지. 신랑이 죽은 거는 신랑의 어떤 건강이나 신랑의 운명인 거지. 이 여자나 이 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은 게 절대 아닌 거지.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자책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왔는데 또 오빠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우리 딸인데 이거를 해야지만이 한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그런 식으로 쏠려간 거지. 그 만약에 이제 뭐 굳이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여성분은 이미 좀 심한 우울을 앓고 계신 상태가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뭔가 이 딸에 대한 뭐랄까 원망이 있었거나, 또는 이제 이상하게 너무 괴로움이 이제 딸에게 좀 집중되었거나, 사랑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혼자서 또 증오하고 뭐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병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벌레도 그렇죠.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그러고 하는 건데,
그 불교의 어떤 상징물이 되는 종을 만들면서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은 그게 굉장히 모순되는 일인데 살생하는 그렇죠. 일이 그렇게 했더니 막 종이 갑자기 소리가 좋고 이거 너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실제도 아닌데 그게 왜 또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렇죠. 근데 물론 난 그 와중에도 뭐 어떤 뭐 아기를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어떤 식이든. 근데 이제 그 나왔던 이유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활성화시키고 혹은 또 종교에 맹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종교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불교의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해야지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한계가 좀 더 넓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 보자면 너무 이상하죠,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죠. 아이를 스스로 바치는 것도 이상하지만 심지어 스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물론 나도 그 제일 스님이 이상한데 그렇게 그 스님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요. 스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해. 그리고 딱 봐도 그 집에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집이었을 건데 근데 거기 와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스님은 뭐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거 아까 곰곰이 그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이거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죠? 이거 귀하고 그 소주 한 잔 갖고 내 말해줄게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소주 한 잔. 귀하고 소주 한 잔. 아. 약간 스님이 약간 좀 땡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막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되게 막 진지한 척 하면서 그 뭐 귀한 거 그 소주 한 잔 내놓으면 그렇죠. 내놓아야 할 깁니다. 멍게 같은 거 보면서 또 소주만 있으면 딱 되겠다라고 하는. 그치. 그래서 그렇지. 이게 소주 딱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소주 한 잔인데 이거. 아, 밤마다 술 드시는 분이었군요, 스님이. 그렇지. 소주를 못 먹어요 그동안. 아. 근데 이제 근데 워낙 이제 위축돼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소중한 거 내놔야 된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혼자 또 막 생각한 거지 또 막.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스님은 그냥 소주 한 잔 있죠. 먹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 스님이 약간 그 전부터 약간 술이 취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맞아. 꼬여가지고. 우리 그 소확행이라고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요새는 소주는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스님은 매일 밤 소주를 드시고 소주를. 아침에 지각할까봐 차라리 결근을 하시는 그런 스님이셨군요. 그렇지. 하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그 되게 높으신 분도 자주 그렇죠. 무슨 매일매일 아니 매일매일. 네. 출근을 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주- 그러니까 이제 매일 소중한 거 이랬는데 사람들이 소주를 줬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각은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지각은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안 가신 거죠. 아예 결근을 하는 것으로. 이 방송 그건 미리 또 들으신 벌써- 거 아닌가요, 그분? 그분 원래 그런 거. 과거로 가시는 분이잖아. 그렇죠. 근데 시간 여행 미래로 하시는 분이군요. 이야.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시장 가가지고 멍게랑 그렇죠. 보고는 소주. 소주 한 잔 있으면 딱인데였는데 그게 아니고 소중한 거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이 멍게는 그렇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한 건데 우리가 또 다 잘못 네. 또 사람들이 이걸 자꾸 그러니까 봐봐. 또 아니 우리도 날리면으로 벌써 이렇게 들어서. 잘못 알아듣고 있잖아 이렇게. 아니 그리고 우리 그 높으신 분이 말씀하셨잖아.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 이 국민들이. 소통이 잘 안 됐다. 소통이 잘 안 됐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날리면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장 가서 소주 타령하나 했더니 소주가 아니었어. 소중한 것이었지. 소중한 거. 그러네요. 그래 나라님이 그 소주를 찾고 계시면 되나 그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종 만들 때 소주를 좀 부었으면 되는 거였군요. 그거였네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다가
이제 소리가 났던 게 그때 이제 일꾼들이 또 술 한잔 하다가 중요하죠. 그러다 이제 자기도 모르고 그냥 넣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중요하죠. 소주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지만 우연히 이제 그래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스님 맞네. 나는 이제 스님이 자기 소주 먹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주를 넣어야 소주를 넣어야 된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스님이.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방송 듣고 이제 다시 취재할 수 있겠네. 그 종 성분의 그렇네요. 구리하고 소주 네. 성분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가를 이제 다시 검사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야, 우리 방송 괜찮은 거가 이거. 와. 아니, 왜요? 우리 이런 식으로 밝혀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지금.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나 지금 걱정된다, 진짜. 그리고 역사를 다시 쓰네요. 우리 조만간 그렇죠. 용산으로 초대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대통령 보좌진으로 갈 수 있다. 뭐든 다 엮어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이 소중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 지금 소주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다른 기자들도 파악 못한 것 같은데. 못하죠. 억울한 거 빨리 그치.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라고. 여러 번 들어보라고. 소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소중한 거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근데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주의 성분이 꼭 필요한 거였었네. 일꾼들에게 술 한 잔이 꼭 필요하다. 소확행. 그렇죠. 일꾼들 일만 시켰구나 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던 스님이 야 그렇게 일만 시키면 안 된다. 또 소주도 한 잔씩 주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종 만들 때도 좀 넣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건데 요거를 이제 쉴 땐 쉬어가면서 해라. 우울증이 좀 심하셨던 그 동생분이 잘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일꾼 난 아까 그래서 일꾼이 그 애를 받아간 걸 보고 쟤도 정신 나갔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이 상태에서 애를 맡겨놓으면 애가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좀 데리고 놀아야겠다. 데리고 가서 내가 좀 돌봐줘야겠다. 그러고 종에는 소주만 넣은 거죠. 이 착한 사람. 소리가 옛날부터 그 좀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애가 걱정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그렇죠. 있으니까. 아니면 왜 그 종을 키운다는 그 일전이라는 그분이 종을 키우니까 종 만든다는 그분이 우리 여동생이 좀 우울증이 심해서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종 만들고 있을 테니까 우리 좀 동생 괜찮은지 한번 가보고 와줄 수 있겠나. 그 사람을 시킨 거야. 그 사람이 스님이 하는 얘기를 같이 들은 거지. 제대로 들었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주 하고 얘는 안 거야 이미. 근데 이제 얘기하길래 그래 알겠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애는 다른 데서 잘 키우고 있었고 소주를 넣고 이제 완성이 된 거지. 그런 거죠. 야 이거 뭐 에밀레 중에 비밀을. 그래서 에밀레 소리가 났던 거는 그 종칠 때 애가 아저씨 옆에 있었던 거야. 일꾼 옆에. 그래서 자꾸 자기가 밀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할래. 밀레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네요. 애가 밀레. 종 뒤쪽에서 애가 그러고 있었던 거지. 내가 밀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했던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은 소주의 성분과 함께 이렇게 탄생했던 것이다. 그렇죠. 야, 그래 사람이 그러네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다 밝혀지는군요. 이렇게. 야, 딱딱 들어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 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끼치네요. 지금 딱 이 정권까지. 그렇죠. 와. 이게 정말 그래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너무 이상하지. 스님도 이상하고 그 애를 받아간 사람도 이상하고 애를 들여보는 것도 이상하고 애를 넣자마자 종소리 난 것도 이상하고 뭔가 아무것도 맞아떨어진 게 없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그런 이상한 다른 성분이 들어가면 소리가 더 안 나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래서 소주 들어가서 그 이상한 것들을 다 소독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딱 종에 들어가야 할 그 구리 정말 순수 구리 그래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하니까 이제 깔끔한 소리가 난다. 그렇죠. 근데 그 제 어머니가 이게 지금은 아예 종을 안 친다더라고. 워낙에 오래된 종이고 하니까 망가질 수 있어서 못 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종소리를 녹음을 해놓고 맞아요. 그 종 앞에 가서 이렇게 전화기를 들면은 종소리를 들려줬대요. 그럼 실제로 약간 에밀레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뭔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종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독특한 소리가 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랬을 수도 있지. 뭔가 다른 소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사실은 뭔가 안에 그 불순물이 들어가서 소리가 이상하게 났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종과는 좀 다른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지. 자, 키울 때가. 그러니까 저는 그 애를 그 절에서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머니가 불안정해서 어머니한테 얘를 맡겼을 때는 얘도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우리 절에서 맡아주겠다 해서 키웠지 않았을까. 멀리서 이제 엄마를 보고 엄마를 불렀던 걸 수도 있죠. 얘는. 그렇지. 엄마를 찾았던 걸 수도 있겠지. 그래도 심각한 비극은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마음의 한결 애가 편안해지네요. 우리가 보통 해피엔딩을 비극으로 만드는 거 되게 잘하는데 오늘은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네요. 다행입니다. 나중에 그렇군요. 그 친구가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걔였어? 라고 하면서 이랬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이제 불교가 또 뜻밖의 조금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지금 뭐 그래요? 국제 불교 박람회 이런 데는 서울 코엑스에서 줄을 서는데 한 2바퀴 정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명한 그 걸그룹 뉴진스는 다들 아시지만 뉴진스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계시거든요. 뉴진스님이라고. 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지금. 뉴진스님인가요? 정말 뉴진스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나아갈 진을 해서 뉴진스님이시거든요. 새로운 뉴. 그럼요. 네. 저슈가에 이어서. 그래서 이 뉴진스님께서 락으로 음악을 연주를 막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무대가 너무 멋져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막 열광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극락도 락이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막 이렇게 부처 핸섬 할 때 부처 핸섬이라고 적혀있어. 부처 핸섬. 부처님 잘생겼다. 그리고 지금 완전 불교에 완전 새로운 어떤 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어떤 열풍을 디자인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그럼 그 뒤에서 기획한 그렇죠. 프로듀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와, 진짜 글로벌. 이 뉴진스님 뒤에서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갈 방송을 아침 잠깐 편집하다가 왔는데 앞부분만 편집하다가 왔는데 직장 없는 거 맞죠?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편집을 하다 왔겠죠. 네. 근데 조금 하다가 왔는데 그때 우리가 네이버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가 팁으로 그 모르는 거나 검색하라고 검색을 하면 된다. 지금 딱인데요. 네이버 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지 우리? 그래서 와 우린 뭐지? 와 정말 의도하지도 않게 저희는 그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녹음한 지가 좀 됐잖아요 저희가. 네이버 사태의 전말.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 우리는 원래 사실 한 발 늦은 방송인데 한 발은커녕 10발이었죠. 너무 시선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 이야 이거 어쩔 수 있죠. 그리고 그 박정래님의 어떤 동화의 선택이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렇죠. 우리를 놀라게 많이 했잖아요. 그 시대 반영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다 네. 박정래님 덕분이죠. 할 말이 없네. 제가 보기에는 이 녹음한 걸 듣고 국정에서 자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 구독자 중에 있어. 요거네 하면서. 영화대.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는 사람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가르마 유목민님이 사실은 외교부에 계시나? 아니에요? 팟빵이 이제 알고 보니 팟빵은 좀 좁았을 수도 있겠다. 외교부 그렇죠. 계시는구나. 외교부 계시는 분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 유목민 할 때부터. 그렇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힌트를 얻어서 가셨구나. 그래, 뭔가 있지, 그래. 그렇네요. 뭔가 있지. 그렇네요. 아니, 우리 방송을 왜 지금까지 듣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거 진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늘 저희 이제 방송 올릴 때마다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몇 명이 빠질 것인가 이렇게. 정말 이상하지만 방송 올리면 항상 사람이 빠질 거다. 그래서 긴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올렸는데 는 거예요, 구독자가. 그래서 왜 저래님이 봤냐고 지금 구독자가 이렇게 늘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갔더니 또 그 중에 절반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오셨는데 기존의 구독자가 나가신 거지. 그렇죠. 뭔데 네. 또 새로운 거 하면서 나가셨던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올리면 항상 빠진다, 우리는. 희한하다.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깔끔하게 밝혀지는 바람에 조금 이제 좀 잔인함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너무 딱딱 떨어져서 지금. 그러면 뭐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해서 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어떤 잘 안 보여 전 보러 가가지고 전 보러 갔더니 부적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뭘 만들어 가지고 며칠 날 태우라 이런 얘기 한 3년에 걸쳐서 뭘 태우라는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그래도 편안해지는. 근데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이 성사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동안만큼은 그래도 뭔가 쥐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든든했었던, 약간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합니다, 또. 두 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편한 게 이제 최근에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일이 많지 해서 막 검색을 해보고 막 네이버에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걸 막 찾고 정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 바로 이제 나도 막 적용을 하고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편할 때 뭐였지? 그거 있었는데 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이 불편하지 계속 아까 뭐 읽었는데 왜 불편하지 하면서 아직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용안분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 싹 살아. 그러면 그게 뭐야 님은 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거는 아닌데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그 전에 뭔가 나쁜 생각을 했거나 나쁜 일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가다가 뭐 발을 삐끗했다거나 그러면 내가 어제 내가 누구 좀 미워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던 게 내가 사실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으니까 이게 연결이 됐을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그 행동이나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하나 생겨서 그걸 연결하면 그 죄책감이 덜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생긴 안 좋은 일도 좀 대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랬나 보다. 이제 뭐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지 않게 돼서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일에 소주를 부어서 소독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소주 한 잔 해서 중화시키는 거죠, 이제. 참 소중한 일이네요. 소중한 소주 한 잔에 그렇죠. 소중한 일. 네네. 우리 또 소주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죠, 이러다가. 걱정이네요. 도깨비 방망이도 안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안 되겠네, 그 업체. 그게 뭐야님은 약간 과거로 가시네. 이게 저는 미래로 가는데 스타일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음료수를 샀는데 갑자기 음료수가 떨어지면 팍 터졌어.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씨 뭔데 씨 이렇게 되는데 오호 나 오늘 좋은 일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액땜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보다는 오 오케이 좋은 일이 생긴다 오늘 뭐 이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이렇게 잘못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쪽으로 흐르면 딴 쪽으로 반대로 흐르면 아침에 내가 또 그거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잘 되네 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 맞추기식도 되긴 한데 오늘 내가 생길 어떤 좋은 일을 예감하면서 조금 이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하루는 이제 다 하고 이제 화장도 하고 다 준비 다 되고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목걸이가 완전히 꼬여가지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정말 20분이나 끙끙거리면서 겨우 푼 거예요 이거를. 근데 풀는 20분 내내도 기분이 좋은 거야. 나 이거 너무 참 오랫동안 고생해서 풀고 있네. 나 이거 지금 나가자마자 또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힘들게 풀릴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뭐야 님처럼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이걸 만회하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새롭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본인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된다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저는 있으신가요? 바로 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별로 본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심장과 내 모든 것을 주겠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이거니까. 별로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냥 안 소중한 거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걸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 심장,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 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자르님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지 콧물 흘리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또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야 님께 소금을 사서 그것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제 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일본 백성으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나라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라님을 내놓겠습니다. 어머, 제일 중요하시죠. 정말 그렇게 소중한데 괜찮겠어요? 귀하고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내놔야죠. 지금 뭐 나 자신 이런 거 지금 될 일입니까 지금? 전 나라님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그 뜨거운 진짜. 지금 구리 가마솥에 지금 나라님 너무 적절합니다. 역시 다르시다. 네. 나 따위는 하찮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하찮네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죠? 아니 우리는 나라님이 없잖아요 지금은. 맞네요, 그 당시라고 맞네요. 하면 이제 그 당시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제 귀한 나라님을 맞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렇네요. 1200년 전에. 저는 그럼 이게 해공왕 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해공왕 예? 뭐라고요? 이 에밀 레종이 신라의 뭐라고요? 26대 해공왕님께서 시대 때 이게 역대? 완성됐어요. 이게 12월에. 이거 지금 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소주 나라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뭔가 조금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은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해보시죠. 네, 모두들 소주 한잔 할 줄 아는 일만 하지 말고 다들 직장이 없으시지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소주 한잔 하고 다음날 지각할 것 같으면 결근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이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면서 어느덧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오늘은 또 날을 넘겼네요. 저는 아직 안 지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같은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라님이 소주 말고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공왕이 그렇게 일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군요. 일은
그러니까 뭐 종 만드는 쪽에 애를 쓰지 않으셨겠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제 나란 일보다는 이게 종 쪽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나라님들이 좀 일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백성들을 꾸고 살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란 일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그 종 만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그렇죠. 그게 참 쓸데없는 거. 그 종에 소주를 부은 게 왕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른 버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을 만들려고 계속 했던 건 해공왕이고 그 다음에 그 일전이라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종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 것인가, 희극을 비극으로 만들 것인가, 다음 방송 때도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불교 믿으세요.